중등과학 개념 중에서 이제 화학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인데요. 이제 보일 법칙은 이제 기체에서 압력과 부피 관계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추가 두 개가 올려져 있어요. 자, 그랬다가 추를 하나로 줄이게 되면 압력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누르고 있던 무게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여기 회색 칸을 채우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힘이 감소하니까 이 부분이 올라가서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체 속의 압력 또한 감소하게 된다. 자, 기체 속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기체들이 이제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기압인데 이제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 힘. 자, 근데 얘들은 힘은 똑같은데 단위 면적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기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숫자는 똑같은데 이 입자들이 누르는 면적이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반대 이유로 그러면은 외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누르는 추의 개수가 많게 되면 얘를 쭉 누르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겠죠. 자, 감소하면 마찬가지 이유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이 작아지니까 기압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는 그래서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제 그래프는 가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반비례하는 그래프 있죠. 네. 이제 압력과 부피 그래프인데, 요런 그래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은 곱한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압력이 2고, 여기가 부피가 1이면 이 부분은 압력이 1, 부피가 2가 되는 관계.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샤를 법칙은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입니다. 자, 온도를 낮추게 되면요. 이제 압력은 똑같아요. 압력은 똑같은데 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 자체의 운동 속도가 감소합니다. 운동 속도 감소. 그러면 기체 입자 충돌 횟수가 감소하니까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입자 개수는 똑같은데 이 입자들의 운동성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온도를 높이게 되면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 운동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예요. V는 nRT라고 하는데 여기 n은 입자 개수를 말하고요. R은 이거는 이제 이걸 같도록 만들어주는 평형 상수입니다. 그리고 T가 여기 있는 T가 바로 온도죠. 온도. V가 부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피와 온도는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식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샤를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다음 강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은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에너지입니다.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물질에서 입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배열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자 배열이 달라지려면 에너지가 출입을 해야 돼요. 상태 변화가 되려면 에너지가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를 우리가 융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지금 입자 자체가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거리가. 그러려면 입자들의 운동성이 증가해야 됩니다. 융해를 하려면. 그러면은 열을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여기도 융해 열 흡수. 여기는 기화열 흡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승화열 흡수. 그래서 여기서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반응은 전부 다 흡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가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는 다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점점 입자들의 운동성이 감소하면서
입자들이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어떤 상태 변화의 특성은 열 에너지는 흡수하죠. 입자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융해가 있고 그다음에 기화, 그리고 승화인데 이 승화가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 입자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멀어집니다. 입자 배열은 멀어짐. 자, 그리고 입자 사이 여기다 적었구나.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여기 있구나. 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응고, 그다음에 액화, 그리고 승화 중에서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요게 있겠죠? 이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하면서 거리는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강으로 왔고요. 이제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소, 원자, 분자, 이온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고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원소 종류는 118종이 있고요.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 우주에서 만들어진 게 92종,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26종을 합쳐서 이제 118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소는 특성이 다르다. 자, 비금속과 금속, 그리고 준금속 이렇게 나누는데요. 밑에 준금속도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규소나 저마늄 같은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붕속 이런 거. 그리고 비금속에는 뭐 수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염소 이렇게 있고 밑에 쭉 해서 아르곤까지 꼭 이거는 여기 있는 금속, 비금속, 중금속에 대한 원소 기호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금속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이렇게 해서 이름에 약간 юм으로 끝나는 애들 다 금속이고 알루미늄 여기까지 다 륨으로 끝나죠. 철, 망가니즈, 니켈, 아연, 납, 카드뮴, 수은, 금은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전부 다 금속.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이 원소 기호를 가지고 이제 원소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불꽃 반응색으로 일단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불꽃 반응색으로는 일부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리튬은 빨강색, 그다음에 스트론튬도 빨강색이죠. 이게 둘이 지금 색깔이 똑같아서 둘은 사실 거의 구별은 안 갑니다. 나트륨이 노란색이고요. 칼륨이 보라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바륨 황록색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암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색으로 구분이 안 될 때 그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선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색의 띠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많이 본 것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햇빛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지개로 보였던 것도 있죠. 무지개로 보인 게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파장의 에너지에 따라서 색깔로 나뉘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햇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잖아요. 그죠? 태양은 고온의 별입니다. 태양 고온의 별이기 때문에 모든 파장의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특정 원소, 예를 들어 고온의 특정 기체 원소
특정 원소의 불꽃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연속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특정 파장의 에너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의 띠로 보이게 되는데 금속 원소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으로 구별이 안 되었던 리튬이나 스트론튬도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선의 패턴이 다르죠. 여기 위치와 개수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거를 선의 패턴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은 원소들의 지문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소 종류에 따라서 리튬이면 모든 어떻게 실험을 해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색깔의 패턴이 나타나고요. 스트론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로 넘어왔고요. 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는 쪼갤 수 있습니다. 원자는 알갱이기 때문에 알갱이 개념이기 때문에 쪼갤 수 있다. 네, 쪼개봤더니 원자 안에 원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원자 핵이라는 것과 전자로 또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지는데 이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띈 것은 양성자 때문입니다. 양성자 때문이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 핵 주변에 전자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여기가 이제 특정 궤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고요. 전자가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성자가 3개면 전자도 3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중성자 개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양성자 개수와 전자수는 같아야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얘가 중성, 원자 상태, 원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특징은 크기가 매우 작고요.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적으로는 중성, 원소마다 전하량과 전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소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양성자수인데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들의 번호가 결정이 됩니다. 양성자수가 하나면 번호가 1번.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얘는 양성자수가 하나니까 번호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헬륨은 번호가 2번이고 뭐 리튬은 3번이고 이런 식으로 이 원자들의 번호를 왼쪽 아래에다 숫자를 기입을 하는데 이 숫자가 바로 양성자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물질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자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원소의 종류 개수에 따라서 분자가 달라진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H2랑 H2O2라는 건 다른 물질이죠. H2는 물이고요. H2O2는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원소 종류가 같더라도 개수가 다르면 이게 2개, 1개, 2개, 2개면 다른 물질이고요.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 CO2처럼 원소 종류가 다르면 당연히 다른 물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이런 식으로 그 원소 종류 개수에 따라서 분자 종류가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원자로 나뉘어지면 성질을 잃어버린다. 이것도 중요한 특성입니다. 설탕 분자는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단맛을 띠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자로 나뉘어지면 단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분자식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앞에 있는 큰 숫자는 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가 분자식이죠. 여기가 분자식 H2O. 그래서 자, 수소를 먼저 쓰고 여기 수소랑 산소는 이제 원소의 종류를 쓴 거고요. 원소의 오른쪽 아래에다가는 이 하나의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개수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2O 원래는 이거죠. 이건데 앞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물 분자의 분자식이에요. 물 분자.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고, 예를 들어 뭐 CO2는 이렇게 생겼죠. 이산화탄소 분자입니다. 이산화탄소 분자고 물 분자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요 물 분자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 앞에 큰 숫자 예를 들어 뭐 2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물 분자의 개수입니다. 개수. 이 물 분자가 2개 있다. 이런 거고요. 여기 2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산화탄소라는 분자의 개수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만약에 물 분자가 2개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수소 원자는 2 곱하기 2 해서 4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개수로는 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이 분자가 2분자가 있다. 그러면 탄소 원자는 2개가 있고 여기서 산소 원자는 4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분자 모형은 이렇게 합니다.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는 이유는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모형으로 그려놓은 거고 상대적인 크기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소가 2개가 있잖아요. 그쵸? 2개가 있는데 얘가 H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산소 분자는 O2, 질소는 N2 이런 식으로 분자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분자식은 반드시 암기. 아까 원소 기호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자식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염소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이제 Cl2, HCl, CO3 이산화탄소고요. 물, 암모니아, 메테인. 여기 있는 분자식 정도는 다 암기를 하셔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으로 왔고, 이제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입니다. 잃거나 얻어서. 자,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전자를 잃으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온식이죠. 수소, 나트륨, 칼륨, 암모늄. 요거 4개 플러스 1가입니다. 플러스 1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칼슘, 철, 구리, 마그네슘. 웬만한 금속들은 다 플러스 2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나트륨, 칼륨 요거 2개, 나트륨, 칼륨, 여기 하나 더, 리튬 이온, 이거는 플러스 1가. 그러니까 플러스 1가는요, 리나칼, 요렇게만 플러스 1가다. 리튬, 나트륨, 칼륨. 요렇게만 금속 중에서는 플러스 1가고, 그 다음에 비금속이랑 지금 여러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하고 암모늄 이온 요거 2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리나칼, 수암 이렇게가 플러스 1가고요. 대부분의 그 외에 대부분 금속은 플러스 2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3가 밑에 여기 적혀 있지 않는 게 알루미늄 이온이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플러스 3가죠.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가가 염, 풀, 수, 질 요거 4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염화이온, 플루오린화이온, 수산화이온, 질산이온 가 마이너스 1가고요. 산화이온, 황화이온, 탄산, 황산 이렇게는 다 마이너스 2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온들도 이온식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양이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온 모형에서처럼 지금 전자를 잃어버리죠.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리는 거는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원자과 전자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리튬 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양성자가 3개니까 이거 3번이니까 전자가 3개죠.
근데 지금 중학교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이걸 전자배치상으로 나타내면 전자배치상에서 이게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씩 들어갈 수 있어서 288 법칙, 즉 옥텟 규칙을 지키면서 전자가 배치돼야 되잖아요. 그쵸? 2개, 8개. 그런데 얘는 전자가 3개니까 2개, 1개. 그러니까 2개, 1개 이렇게 배치가 됐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리튬은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Li 플러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 있는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개념은 이미 우리가 고등학생들은 이제 통합과학에서 조금 배웠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와서 리튬 이온이 됩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에서 얘가 지금 8개를 만족했어요. 그러면 산소는 얘가 8번인데 그럼 얘 전자 배치상으로는 2, 6이죠.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6개입니다. 그러면 8개 옥텟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 2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들어옵니다. 그쵸? 전자 2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소 2-가 돼서 지금 보면은 산소 원자는 양성자도 8개, 전자도 8개,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성인 거죠. 개수를 세보면 2개가 들어왔으니까 산화이온 같은 경우는 음이온은 양성자 숫자는 변화가 없죠. 그죠? 전자가 2개가 들어왔으니까 10개. 전자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를 띈다. 여기 있는 숫자가 들어온 전자의 개수죠. 그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더라. 얘가 16쪽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엔 안 나와 있지만 뭐 9번 플로린이다. 9번 플로린이다. 그러면 얘는 전자 배치가 2, 7이 되니까 원자과 전자가 7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자가 몇 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전자가 1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플로린 마이너스 1가. 그래서 여기가 들어온 전자 개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